국회의원 정수를 50명 줄여서 250명으로 만들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바꾸는 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이번에 국힘이 승리하면 다음 총선 때는 250명을 뽑는 체계로 국힘 주도하에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강력한 한방이고 또 쉽지 않은 얘기이기도 한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민주당은 바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준석은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해도 반대를 할 거라서, 오늘은 이준석 얘기 아니죠. 민주당은 어차피 한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해도 반대를 할 거라서, 한 위원장이 내일 춥다 하고 일기예보를 읽어줘도 서민들이 추위에 떠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을 거라 민주당의 말에 딱히 의미 부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들고 나온 이유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주당의 반응은 뭐냐? 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계획이 정치 혐오 퍼퓰리즘이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치 혐오를 부추겨서 표를 이끌어내는 퍼퓰리즘적인 계획을 내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민주당이 그걸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묻고 싶어요. 정치 혐오를 부추겼다. 그 말은 민주당 당신들이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민주당이 정권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내내 보여준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해보죠. 지난 총선 후에 4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보죠. 매사에 오직 머릿수로 아무거나 밀어붙이는 게 민주당의 4년간의 테마였어요. 저것들한테 숫자를 많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말로 끔찍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4년이었습니다. 지들이 소수당일 때는 대화가 어쩌고 협치가 어쩌고 떠들던 건 어디에다가 묻어놓고 왔는지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그냥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검수완박도 지멋대로, 공수처도 지멋대로, 심지어 관례상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여야가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던 선거법조차 지네 마음대로 자기네 혼자서 연동형 비례제로 바꿔버렸습니다. 대선이 지나고 이재명이 대표가 되고서는 그 꼴은 아예 극을 달렸어요. 이제는 입법 활동이 아니라 그냥 법 장난질, 법 깽판에 가깝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을 지들끼리 골방에서 날치기로 찍어내면서 정부에다가 대고 왜 대화를 하지 않냐고 떠들어대는 게 지금 민주당 전략이에요. 거부권이 행사되면 독재한다고 몰아가면서 정권 견제론, 정권 심판론을 들먹이려고 의도적으로 저러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항의하면서 다 퇴장을 해도 민주당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자기들끼리 도장을 찍어서 넘겨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목적이 거부권을 이끌어내는 데 있으니까. 그야말로 법을 정치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혐오스럽죠. 경멸스럽죠. 스스로 혐오스러운 짓을 국민 눈치조차 안 보고 하고 있으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대고 왜 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느냐 이러고 있는 건 그냥 주제 넘은 소리이자 추한 억지일 뿐입니다. 정치 혐오를 막고 싶으면 혐오스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한 그 혐오스러운 짓에 대한 인식과 반성을 하면서 남보고 그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미 정치 혐오가 존재하는 상황, 그리고 자기들이 매일같이 그 쓰레기산을 더욱 높이 쌓고 있는 상황에서 부추기지 말라니, 결국 그 얘기는 우리 잘못을 덮어두자, 국민 앞에서 그런 거 없다고, 국민들이 착각한 거라고 거짓말하고 숨기자는 말밖에 더 됩니까? 정치 혐오는 분명히 문제예요. 정치에 무관심한 것과 정치를 혐오하고 경멸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해결하려면 혐오스럽지 않은 정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죠. 국민들이 그 꼴을 뻔히 보고 있는데 혐오스러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국민들 보고 지금 당신들 눈이 잘못된 거다, 지금 당신들 판단력이 잘못된 거다, 우리는 혐오스럽지 않으니까 혐오하지 마라 이러고 앉은 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정치를 하다 보면 부딪힐 일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하호호 손잡고 웃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오로지 모여서 협잡질을 하면서 이것도 정치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혐오스러운 정치를 하면서 남보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앉은 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인다,
무작정 숫자를 줄이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어느새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은 국민의 수건과도 같은 일이 돼버렸어요. 혐오를 부추기지 마세요. 무슨 초딩 만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떠들기 이전에 왜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50명, 100명 늘려서 나라를 훨씬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으면 국회의원을 늘려서 외교도 더 잘 되고 기업도 더 잘 되고 세금도 줄고 규제도 줄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500명, 100명까지 늘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깟 세비, 그깟 보좌관 월급, 성과만 난다면 그게 뭐가 아깝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300명도 온갖 전과자들, 운동권 똥팔육들, 40년 전 사회주의 투쟁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인물들. 나라를 좀먹는 반자유, 반시장, 반기업, 붉은 전사들이 국회에 드글드글해요. 삼성 해체법을 발의해 놓고는 그렇게 하면 기업이 휘청거리면서 주가가 작살나는데 피해보는 주주들은 어떻게 되냐? 고 물으니까 그걸 낸 놈이 그러면 자사주를 소각하면 될 거 아니냐? 고 떠드는 그런 놈들이 국회의원을 해먹고 앉은 나라라고요, 여기가. 국힘은 문제 없습니까? 국힘은 완벽합니까? 천만에요. 수십 년 전 선거만 하면 이기던 그 시절 기억 속에 빠져서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오직 오뎅 정치, 오직 개불 정치하고 앉은 30년의 무기력 역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여야 지지자를 가릴 것 없이 어떠냐? 어차피 똑같이 못할 거면 숫자라도 줄여라. 세금이라도 아끼게. 흉한 꼴 좀 덜 보게 줄여버려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라는 것은 군중이 시키는 걸 잘 따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오해는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라 돈으로 옥수수를 사서 국민들이 바가지에 받아가서 나눠 처먹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이 있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는 그런 대통령들이 있었죠. 물론 고속도로 뚫을 돈으로 옥수수나 사서 나눠 처먹자던 그런 대통령도 실제로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왜 대체 우리가 300명이나 그 돈을 대줘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양에 가깝습니다. 지금 퍼퓰리즘이네 뭐네 떠드는 민주당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국민이 국회의원을 300명이나 먹여 살려야 되는지를, 왜 250명이 아니고 왜 200명이 아니고 300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영국은 국민 몇 명당 의원이 1명인데 한국은 그거보다 훨씬 많다고, 의원이 적다고, 그러면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그따위 논리라면 국회의원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된다는 논리적 오류는 발견 못했어요? 그러면 300명보다 1000명이 더 좋고 1000명보다 3000명이 더 좋고 아예 10,000명, 20,000명은 더 좋겠죠. 국민 1명당 국회의원이 1명이 되면 진짜로 국민을 잘 대변할 수 있겠네. 아예 전 국민을 국회의원 시키는 건 어떨까요? 이보다 더 국민을 잘 대변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뭘 민주당이 여태 그렇게 대단히 나를 대변했다고 대변을 더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작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도 자기 입으로 직접 국회의원은 250명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생각을 뒤집은 겁니까, 민주당은? 아니면 한동훈이 하는 말이면 일단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기로 당론을 정했어요? 어쨌든 이 의원 정수 축소 계획은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만 국힘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일이죠. 여의도 문법에 절어 있지 않은 한동훈만이 밀어붙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국힘이 이겨서 다음 회기에 추진하겠다는 워딩 역시 좋은 접근법이고 좋은 타임라인입니다. 어차피 이번 국회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한 이 제안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 실형 선고 시 세비 반납 등과 같이 민주당이 절대로 오케이 할 수 없는 옵션이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비에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의원 정수 줄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실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정치권은 남의 직역을 다른 일반 국민의 직역을 구조조정할 때는 이상론을 얘기하고 자기들 직역을 구조조정할 때는 현실론을 얘기합니까?
내가 낸 제안이 복잡하고 어렵냐 아니면 국민들이 반대하시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민주당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직접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운동장에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운동장에 들어가서 민주당 룰에 맞춰서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새 운동장을 만들고 민주당을 거기로 불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힘이 여태 못하던 걸 정치 경험이 없어서 문제라던 신인이 와서 해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오늘 촬영 전에 둘러본 결과 전통적인 좌파 커뮤니티들에서도 한동훈의 이 말이 맞다 틀리다를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게임의 룰이 바뀐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